안녕하세요.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사 안정선입니다. 미래교육 포럼에서 주관하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외국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가정폭력 방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에 반해 미국과 유럽 등의 나라들은 1970년대부터 가정폭력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가정폭력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실태와 관련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가정폭력 실태 및 정책입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의 폭력 범죄 통계 분석에 따르면 가정폭력이 총 폭력 범죄의 중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 범죄 중 배우자 등에 의하여 행해지는 비율이 15%, 가족이 4%, 이외 친척이 2%보다 높으며 피해자는 주로 남성 24%보다 여성 76%였습니다. 가정폭력 범죄가 일반 폭력 범죄 중 상당히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가정 구성원보다 배우자 간 폭행이 빈번히 발생하며 여성이 훨씬 더 많은 가정폭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가정폭력을 보호처분 2조로 처리했으나 보호처분으로 가정폭력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1980년 이후 가정폭력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 우선주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체포 우선주의란 것은 폭력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만으로도 경찰이 체포, 격리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거절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해도 이웃의 신고가 들어왔다면 법원에 출두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접근 금지령, 폭행 범죄형 사건, 가정보호관청의 감찰을 받습니다. 가해자 체포 우선주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효과적 격리와 신변 보호에 있습니다. 1984년 가정폭력 예방 및 서비스 관련법 제정 이후 다양한 법률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994년 여성폭력 방지법이 제정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1994년 여성폭력 방지법을 제정해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여성폭력 방지법 제정 이전에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가정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했고, 경찰이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중지하기도 했으나 법 제정 이후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강력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의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그로 인해 연방정부의 주정부 가정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량이 증가하였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주 단위를 넘어서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피해자 여성의 쉼터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 대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등이 피해자에 의한 고소의 철회를 막기 위해 철회 불가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연방정부 보건 및 휴먼 서비스부 아래 아동가족청을 설치하였고, 가정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5개의 전국 자원센터도 운영 중이고, 1995년부터는 전국 24시간 무료 응급 전화를 운영 중이며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담사를 배치하고 청각장애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정폭력 실태 및 정책입니다. 영국 왕립기소청에 의하면 2008년 67,940건에서 2015년 92,779건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남성 피해자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8년 약 9%에서 2015년 약 14%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6년 가족법이 제정된 이후로 원칙적으로 형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민사상 보호명령제도, 경찰, 법원 협조체제로 가정폭력 보호통지, 가정폭력 보호명령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접근금지 명령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 모든 경찰부서에 가정폭력 범죄 전담반을 설치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편의성을 위해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여 여성 피해자들이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재보다 체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였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무관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미국처럼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리 직속의 내각기구인 여성청을 설치하여 여성폭력 대응팀을 구성하였고 2004년에는 가족폭력 피해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 및 지역연합체와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의 금지 명령 위반 시 형사적인 제재가 가능하고 위반 즉시 경찰이 체포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고 영구 임대주택 배정 시 우선권을 부여함으로 인하여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전문가 법원을 설립하여 피해자 한 가정에는 판사 한 사람이 배정되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정폭력 실태 및 정책입니다. 일본에서는 가정폭력 시 신체적 폭력이 증가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폭력에 경찰이 관여해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공공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에서 정책을 시작하지 않고 민간 여성단체에 의해 가정폭력 여성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법이 시행되었고 2007년에는 가족폭력 방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접근을 막는 보호명령의 조건과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친족 및 피해자 주변에 대해서도 신변 안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동학대 실태 및 정책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이웃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난다 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이 부부싸움인 줄 알고 출동을 하였는데 문을 열고 보니 5살, 4살 된 남매가 집안에 있는 계집에 있었고 1살, 3살 된 형제는 오물을 뒤집어 쓴 채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10살 여아가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라는 이유로 한여름에 박스에 가둬 질식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법에는 전 지역에 24시간 신고체제를 구축하였고
아동학대 법령을 어길 시에는 벌금형, 구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아동학대 실체 및 정책입니다. 2007년도에 발생한 이른바 베이비 피 사건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런던 북부에서 17개월 된 유아가 학대에 의해 사망한 베이비 피 사건은 영국인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생활에 대해 무관심하던 영국인들의 습성이 베이비 피 사건을 계기로 전환되었다고 전하면서 이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2011년 1월 코벤트리에서 2세 키아누 윌리엄스가 두개골 골절과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부검 때 밝혀진 사항은 37곳에 손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인은 어머니의 신체 학대였으며 6개월의 재판 후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동의 권리, 복지, 보호, 영유아 보육, 아동폭력, 비행, 기아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아동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아동보호 도움의 전화 24시를 운영하고 있고 해당 지방 정부의 사회서비스국, 경찰 또는 아동학대 예방협회에 신고 또는 도움을 요청이 가능하며 아동보호위원회의 사례회의 구축 후 학대 사실을 파악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좀 더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나누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동학대 실체 및 정책입니다. 도쿄 경시청은 이미 상해죄로 기소됐던 유아의 아버지 후나토 유다이와 어머니 유리를 보호책임 유기 혐의로 재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또 도쿄 메구로구에 있는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숨진 후나토 유아가 매일 연필로 쓴 글이 들어있는 노트를 찾아냈습니다. 유아의 습관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유아가 쓴 글이 어린이답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글쓰기를 강요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유아는 도쿄로 이사 오기 전 가가와현에 살 당시에도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나 아동상담소에 임시 보호됐었지만 아버지 후나토 유다이는 두 번 모두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많은 일본 국민들은 너무 가슴이 아프다. 유아를 구할 수 있었던 방법이 정말로 없었을까? 라며 5살 어린 여자아이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다 숨진 것에 가슴 아파하며 어린이 학대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933년 아동학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47년 아동복지법 제정으로 기존 아동학대법 금지 조항만을 남긴 채 폐지되고 1997년 아동복지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정책이 수립되었습니다. 2005년 5월 아동학대 방지법 제정 후 국가가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2020년 4월에는 자녀에 대한 체벌이 법적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은 치료,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심한 제도적 정치는 아직까지 부족한 편입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 현황입니다. 아직도 연도별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발의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먼 이야기입니다.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2020년 9월 발의된 상태입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3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동기본법과 같은 학대 근절을 위한 법이 선행이 필요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경찰이 부모와 상관없이 조사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민관 합동 사업을 통해
가해부모 조기 신고 및 양육 관련 문화 개선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도 예외일 수 없이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책 등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